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대표님, 지금 광주시에 계시죠? 아니요, 제가 경기도 용인시에 예, 좀 주소를 옮겨가지고 네. 용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용인에 계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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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님은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우리 부산에 있는 박기정 TV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저는 지난 85년도에 그 29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네, 감사원과 강주 광역시에서 네,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한 2년간 네, 제가 광주시 환경 정책 그 중에는 에너지 정책도 포함되거든요. 네,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맡아서 정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람입니다. 네, 그 2015년도에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네, 제가 지금까지 공직했던 이런 그 에너지 정책의 업무를 비춰볼 때 네, 너무나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우리나라의 현재 그 탈원전 정책에 달려있는 모순점, 이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현재 그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시민단체를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하기에는 이제 힘의 법사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뜻을 같이 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네, 그리고 저희 언론계에 계신 분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사실과 과학 그 네트워크라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예, 그 사단법인 활동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끼치는 정책이다. 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 다 같이 현재 되도록이면 빨리 문재인 정권에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는데 그렇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표님의 그 활약을 보고 모시게 됐는데요. 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뜻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연 과학적으로 합당한가, 그리고 산업 에너지 정책상으로도 우리나라 환경에 물리적 환경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뜻으로 모신 것입니다. 예. 우선 한국의 이 원자력 발전하고 있는 게 안전한가 위험한가, 안전하다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 현재 탈원전을 외치는 그런 환경 단체들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될 우리나라의 정부 이런 쪽에서 국민들이 충분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네.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공포 본능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원자력이 무섭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런 판도라라는 영화까지 이렇게 제작돼가지고 네. 수많은 많은 분들이 같이 있고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쪽하고 제주도 가깝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더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객관적으로 사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서운 것이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네, 그 2012년도에 미국의 유수한 경영 잡지인 포브스에서 네, 네, 우리나라가 2년에 걸쳐 쓰는 그런 전기량이 네, 1조 킬로와트 H라는 그 양을 쓰고 있거든요. 2년간에요. 전기량을 총 그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과연 2년간 쓸 수 있는 전기량 1조 킬로와트 H를 생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에너지원별로 인명피해를 입는가. 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 고도의 숙련된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37%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경우에는 10만 명이 인명 손상을 입습니다. 네,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 석탄을 돌리는 과정, 예, 또 거기에서 나와가는 전기가 생산되면서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거든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10만 명이 이렇게 인명 손상을 입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 우리는 그 LNG, 천연가스가 우리 별로 건강에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은데, 네, 가스는 4천 명 정도가 이제 그 인명 손상을 입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은 500명 정도.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자연적이고 건강에 해를 안 끼칠 것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500명 정도의 이런 인명 손상을 입습니다. 네,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예, 그런데 반면에 우리 원자력은 지금까지는 거의 그 사람들의 인명 손상이 없었는데 네, 체르노빌이라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43명이 죽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환산해서 원자력은 90명, 네, 90명 정도가 인명 손상을 입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볼 때 네,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입는 손상은 당연 현재 원자력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 에너지가 생산하는데 가장 그 우리 인간 인류의 그 생명이 가장 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네, 그 비용 중에는 건강에 대한 비용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얻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건강을 확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냐,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원자력이 그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계속 접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6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원자력 발전 시작한 지. 네, 그 60년 동안 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네. 31만 명입니다. 31만 명. 예, 60년 동안에 걸쳐서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 현재 우리나라 24기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원자력 발전을 하는 동안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네, 분들이 단 한 명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탈원전 운동,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지역의 분들이 네, 많이 이야기하는 갑상선 암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생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갑상선 암은 실제로는 현재는 암으로도 암 보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암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암이 지금 갑상선 암이고 네, 갑상선 암은 100% 치료가 됩니다. 100% 현재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3명 중에 1명이, 네네. 우리는 결국 죽을 때 암을 걸려 죽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 3명 중에 1명 걸린 암에 걸려 죽은 것을 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네네. 만약에 그 원자력 발전을 해야지 암을 일으키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주장처럼 그렇다면은 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보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항상 방사선을 만지고 접하고 피폭을 당하는 분들이 먼저 죽을 것이고, 네. 우리가 냉정히 이야기했을 때 뭐 근무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를 꺼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네.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분들. 예, 대표님 충분히 뭐 잘 알겠고요. 예, 그 문제는 또 추가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심이 무엇인데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지, 또 이러한 거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또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역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 기상 조건,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목표 함수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데 여기에 맞는 그 에너지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수단 대체로 예, 그 예. 에너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전부 그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으나 원자력 분야가 네. 저희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설계 기술은 최고 수준이고 건설이나 운용 안전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특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네. 반면에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이라는 자연 네. 조건이 굉장히 잘 맞지 않고, 예. 또 우리나라 에너지원들을 전부 우리나라 에너지 부전자가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력의 우선, 네. 천연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원자력에 왜 이력이 있느냐면은 그런 두뇌 개발로 인해 가지고 두뇌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원이죠. 네, 네. 또 원자력은 정말 시민 여러분께 생각해야 될 것이, 네. 지금 석탄 우라늄 원재료가 된 우라늄 1kg으로 네. 석탄의 3,000톤 그러니까 300만 배의 그런 그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자원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kg이면. 네. 그러니까 트럭으로 말하면 10톤짜리 300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1kg이라는 거겠죠. 네. 이런 그 독특한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정말 대단한 발견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첫째로 그 원자력 쪽에 굉장히 많은 비교 우위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원자력 쪽에. 네. 그러면서 또 시대가 우리가 이 찾아온 하나의 우리 지구촌의 과제가 뭐냐면은 탄소 발생, 지구의 온난화 현상, 네. 기후 이상 변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발생을 전부 줄여나가는 우리 지구인들의 그 약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그 에너지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은 뭐 우리 태양광 풍력도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태양광과 풍력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날만 이렇게 풍력은 바람이 좋은 날만, 바람이 부는 날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에너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도 뭐 기름이 끼거나 이렇게 하면 또 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에서 보조 연료로 이제 LNG를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LNG를 전부 수입해서 와야 되고 예. 기저 전압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막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런 LNG를 다시 환원해서 쓰기 때문에 예. 탄소 발생이 석탄에 예. 그때의 시간에 석탄의 55% 정도가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을 신재생으로 한다는 것은 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실제로는 네.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뭐 태양하고 뭐 바람이니까 뭐 탄소도 발생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얼핏 하기 쉬운데 그 속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탄소는 탄소대로 발생시키고 또는 돈대로 들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 형편에 맞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정말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전기료가 뭐 좀 올라가면 뭐 어떻게 큰 문제냐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너지가 이제 복지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있는 자층에서는 전기가 조금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서민층 또 노인 계층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전기를 아껴서 한푼을 아껴서 얼마나 이 에너지를 아꼈습니까? 이 삶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값싼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또 우리 수많은 제조 반도체 공장이랄지 뭐 이런 공장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어떤 거냐면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노동 임금 단가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 그리고 값싼 전기를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이 질 좋은 전기 이것을 공급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그런 큰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원자력에 의한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전기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제 했으나 우리나라의 전기 제조업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이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고 오늘 우리 현충일인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에너지가 현대에 있어서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석유나 이런 데서 뭐 해협이 봉쇄를 된다 할지 우리가 분쟁이 있다 해가지고 에너지를 끊어버린다. 석유 수입을 끊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북한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미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력을 현재 발전하다 보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농축액을 갖게 되고 우리는 또 원자력 발전 기술이 원자폭탄 제조 기술보다도 훨씬 상위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원자력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도 그래서 3, 4개월 정도면 우리나라가 원자폭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을 탈핵을 해가지고 싹 없앤다. 탈핵을 없앤다. 그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중수형 원자로거든요. 월성 원자력은 거기에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그런 폐기물. 월성 거기만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죠. 그 재료가 원료가 플루토늄 원료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안전한 탈원전 정책으로 나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싹 없애버린다. 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네. 두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하고 네. 이런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저기 없는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뭐 이걸 국민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제패를 꿈꾸고 있는 중국, 네. 중국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굴기 산업으로 원자력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산동만도 산동만도 연변에 한 200개, 1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예. 또 그 바다에다가 지금 원자력 바지성함을 또 이렇게 짓고 있고 예. 이러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혜를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원전 안전하게 한다 해도 그 원자력이 정말 무섭다면은 우리 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국에 네.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온전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원자력이 그토록 무섭다면 그럼 우리는 뭐 지금 뭐 괜히 복 잡다가 남 뭐 만건 쓰고 장이 가니까 괜히 무릎에다 만건 쓰고 장이 가는 꼴이 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예, 대표님 그 점도 충분히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질문은요. 그 국민들 중에는 이 원자력 발전 이게 재생에너지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현재 이 에너지원도 네. 국민이랑 관련이 없지만은 그 에너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서로 그 경쟁 대체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가만히 보시면은 왜 이 탈원전 문제가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원자력이 네. 전 세계에 범용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고 에너지 시장을 많이 점유하게 되면은 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어쩌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석유 산업체, 네. 가스 산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런 그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결국에 이제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신재생 산업이라는 게 또 이렇게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쪽에서는 무언가 이 원자력 사업이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은 네. 자기들 시장 진출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호기로 새로운 산업 진출 호기로 느꼈던 신재생 산업체에서 네. 원자력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재생 산업이 네. 꽤 많은 그런 현특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신재생 산업은. 왜냐하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토 산하에 대한 훼손 문제, 네.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가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시키지 않으면은 네. 그 산업을 실제로는 진출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대비를 해서 종합적인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주력 산업이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 도시에서 이런 에너지를 보충하는 어떤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소형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 또 섬 같은데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데는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 에너지원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가지고 물론 야구 선수에서 보면 롯데에서 클리너 트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9번 타자, 7번 타자도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력 타자들을 이제 연습도 제대로 안 되는 이제 막 들어온 9번 타자가 와서 4번 타자 2대5 역할을 해보려고 하면은 롯데 야구팀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균형을 갖추고 발빠른 선수는 1번 타자에 기용해가지고 그 에너지 여건을 내키고 전체로 저는 하여튼 이 조화가 돼야 된다. 결국은 뭐 이런 말씀이겠네요. 탈원전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원에 의해서 확보된 전력만큼 탈원전을 하는 게 그 수리상으로도 맞다는 말씀이겠네요. 지금처럼 현재 이 정부는 네. 탈원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마련한다는 그런 대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만약에 현재 그 재생에너지로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석탄이 있거든요. 석탄 네. 하면 이게 지금 37%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예. 얼마나 이 석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네. 우리가 정책 당국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석탄이라는 것을 재생에너지로 없앤다. 그래서 37%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국토 산야가 태양광 패널로 다 접히고 풍력 발전으로 이렇게 다 덮여놔야 돼. 이야기하면은 네. 어떻게 이 많은 그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원자력이라는 것은 제로화를 시킨다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 석탄으로 보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신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뭐 50%, 60%를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작 없어야 될 여기 석탄 화력 발전을 없애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게 하면서 최근에는요, 예.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올리다가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더 올라갔다는 통계 조사를 봤어요. 예, 아주 정확히 아시는데요. 예. 그거 이제 박해하는 명분으로는 네. 물체가 없는 탈원전을 한다고 해놓고 네. 뭐 시작해보니까 되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는 이 가동률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하고 또 저기 실제로는 저희 한수원 같은 데서 지금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돈은 벌어온 곳은 다른 원자력이 다 벌어오고 있고 예. 딴 데는 다 망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을 더 돌리면서도 지금 적자가 예. 우리나라 최고 좋은 기업 이게 한수원 한전이거든요. 예. 이게 국가의 국가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적자가 몇십조 연간 적자가 갑자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버리고 또 부채 지금까지 누적 부채가 120조가 되는 기업이 지금 한전이 됐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굳이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는가만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얼토당토하는 탈원전 정책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제가 속하던 고향에 나주에 한전 공대라는 데를 1조 7천억을 들여갖고 만들고 있다는 그런 사정을 알면 한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아주 다니신 직장인도 있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딱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다 믿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원자력 저기 사고 나면 무섭잖아요. 우리 다 죽지 않냐. 이런 공포 하나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 양심을 두고 소신을 말고 하는데 원자력 사고는 지금 현재 수소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로가 월성 1호기 쪽하고는 달리 이제 경수형 원자로를 해가지고 방사능이 오중으로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발생이. 그리고 원자로가 1.5m의 콘크리트 두께층으로 이렇게 밀폐되어 있습니다. 원자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방사능이라는 것이 밖으로 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진 강도 얼마까지 견디게끔 설계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진 강도 7에 맞춰놓고 있는데요. 7에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7.5 여기 맞춰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지진이지만은 그렇게 현재 맞춰놓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지진에 대해서 그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현재 그 지진이 이렇게 강타를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원자로를 한 기를 짓는데 네. 지금 뭐 5조, 6조, 7조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 그러면은 그런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 비용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참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원자력기 종사자들은 우리 경북 동해안 이쪽이 좀 지진에 그런 쪽이 좀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은 원자력 발전소로 피난을 가면 됩니다. 그 대표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원자력 지진 강도가 예를 들어서 뭐 8 이상이 9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또 우리나라 한국 원자로가 안전하다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세상에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하면은 좋긴 하죠. 그런데 어차피 세상에 완전한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뭐 퍼펙트하게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진 분야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진 강도가 뭐 8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확률은 거의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수 우리 제방을 쌀 때 강수 호우 확률이 150년 빈도냐 인간이 대비하는 제일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150년 빈도거든요. 네. 그래서 150년 대비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쪽까지는 현재 저희가 대비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방사선 뭡니까 원자력 폐기물에 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폐기물도 지금 계속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환경운동가들은 탈핵운동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대비가 600년의 1000년까지를 현재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합리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이고 과학기술도 또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원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앞으로 한 200~300년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소 융합 이런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1000년 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000년 후의 문제를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서 잠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하고 이 비공식적으로 말씀할 때 자료상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내진 설계는 7 정도, 7.5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원자로가 일본하고 다르게 가압수로형 원자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진 강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원자로 원리 형태에 따라서 그건 이제 지진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진은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 설계 방법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견디는 그런 건축 기술 공법 대비하는 방법 여기에 따라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를 가지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원자로가 절대로 후쿠시마 같은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기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강압 수용 원자로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예. 노출될 수가 없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대의 원자로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트리마일 거기서도 한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트리마일 사고는 가압 수용 원자로를 가지고 단 한 명도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가수로형이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더 해주실랍니까? 저도 이제 거기 보는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저도 정확히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현재 그 안에 그 물로 그 감속제하고 냉각제를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걸 누가 어떤 작용에 원리해서 올라가는 열을 녹이나 이런 방식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것은 흑연이라는 그 감속제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런 원자로에서 올라가는 그 열이나 이런 걸 죽이고 이제 감속하고 이렇게 냉각을 시켰던 것이고요. 예. 여기는 그 경수 물에서 이제 우리 경수 중수가 있는데 네. 물로 이걸 죽이는 건데 그 안에서 경수형 원자로의 특징은 이렇게 그 차단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방사능이 묻혀져 나오지 않는 그런 원리가 이렇게 계획돼 작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저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면은 네. 아주 거대한 무슨 돔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돔처럼. 예. 그러니까 그 돔이란 게 뭐냐? 그 안에서 1차적으로는 원자로 자체 내에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돼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원자로에 있는 부분하고 인근 바깥하고를 거대한 콘크리트가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차단을 시킨다. 예, 예. 차단이고 엄청난 아주 큰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위해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의 히로시마 그런 원폭에 대한 피해가 인류의 이렇게 두려움으로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후쿠시마가 터져가지고 이 원자력의 이슈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김익중이라는 분과 정호, 김혜정 이런 탈핵 운동가들이 한국에 탈핵 운동할 때 좀 결정적으로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런 과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네네. 실험하고 있던 일 검증 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걸 가장이고 확대해서 설명해도 네. 그 사람들이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방사선을 가지고 어떤 시험치, 결과치를 얻어낼 수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방사선을 갖고 실험한다는 다 거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몇 번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예.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사고, 체르노빌 사고 이런 사고가 오히려 역으로 네.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예측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들이 잘못 와전돼가지고 탈원전자들은 대통령도 고리 원전 미국이 폐쇄자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후쿠시마 사고에서 1368명이 방사선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로 UN 원자력 과학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은 뭐냐?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죽든지 또는 생활 환경이 변해가지고 다른 요인에서 죽었지
직접적인 방사선이 원인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환자들도 적어도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탈원전 논자들이 영향을 인해 가지고 1년에 1mSv 이하로만 이 사람들이 노출되기를 지금 현재 바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놨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환자의 경우에 방사선 피폭이 입은 사람이 500mSv 피폭으로 든 사람들은 거의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잘 이해 안 되겠으면 우리가 뭡니까 저 CT 촬영에 네. CT 촬영 한번 할 때 우리가 피폭이 한 15mSv 피폭을 봤거든요. 우리가 예. 방사선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는 그보다 훨씬 적은 3mSv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 우리 저 비행기를 한번 타면은 뭐 2mSv 피폭을 봤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의 방사선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이렇게 조장됐다는 것이죠. 저희들 많이 과장됐다. 그 김익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조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 후쿠시마 연안에 잡히는 고등어 너무 먹지 마라. 예. 이거 고등어라는 것이 계속 한 번 방사선은 우리 몸에 이 피폭이 당하면 없어지고 사라지도 않고 유전되고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후쿠시마 고등어 한 마리에 들어있는 세슘 137의 양이 예. 우리들이 매일 먹는 바나나 한 개에 든 세슘 137 양하고 둘이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고등어 잡아가게 아주머니들이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거짓말하냐. 우리 자연에 있는 그 채소에 있는 그런 방사능하고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능 그런 이야기는 어떠냐 똑같냐면 우리 흑설탕하고 백설탕하고가 성분이 다르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로 하여튼 많이 이렇게 와전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된 결과가 지금 오늘날에 탈원전 정책까지 이제 이어진 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뭐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예국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리 예국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서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시작됐냐? 그러면 독일과 일본의 이 반핵 논자들이 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가장 강한 주장 목표를 전쟁을 없애야 되는 측면에서 원자 폭탄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 핵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서 원자 폭탄하고 우리가 생활의 이기로 쓰이고 있는 이런 우리 원자력 발전하고를 동일시 해버리는 그런 결과예요. 예, 그 점은 잘 알겠고요. 독일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 비율이 20%가 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독일은 지금 현재 계속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이 탈탄소 정책 있잖아요.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원전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긴 했는데, 독일은 훨씬 오래전 20년 이상 전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굉장히 이성적인 나라고, 네네. 자기들이 나치즘에 대한 그런 반성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상당히 특별한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탈원전 정책은 그렇게 했던 그 강한 그 평화에 대한 그 추구 세력이 있어요. 네. 독일에서 나온 녹색당이라는 세력이거든요. 녹색당. 예. 그러면서 이번에 물러난 메르켈 총리가 새로운 정권을 잡으면
하면서 연합 정권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계속 사회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환경부 장관, 그 환경부 장관을 녹색당으로 이제 줬어요. 네. 우리나라 녹색당에서는 녹색당이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당입니다만 녹색당이 현재 탄생된 계기가 네. 배경이 무슨 정책이냐면은 이 핵이라는 것을 없애는 정책이에요. 네. 핵무기를 없앤다는 것이 예. 녹색당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환경부 장관이 녹색당 출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탈원전에 지금 치고받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독일은 네.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혀 저 공동체 경제 공동체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독일은 그렇게 자기들이 뛰어나지 못하는 원자력을 꼭 가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있어요. 전기가 필요하면은 네. 바로 인근에 있는 플란트에서 전기를 갖다 쓰면 되고 네. 독일은 자기 나라가 그 갈탄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파기만 하면 갈탄입니다. 네. 널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갈탄을 써도 됐고 또 실제 내막은 그 독일이 어느 순간부터 이 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앞서간 그 나라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독일 경제적 입장에서는 볼 때는 자기들이 잘 못하는 원자력보다는 재생 에너지 쪽을 나라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고 세계의 에너지 흐름을 그렇게 물고 나가는 것이 독일 나라에 보여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정책을 보면은 어느 나라도 자기의 실리적인 국익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만 그 일방적으로 북한에 탈원전하면서 원자력 씌워준다. 예, 예. 뭐 독일과 우리는 너무나 여건이 다르고 독일은 에너지 과학기술 강국이어가지고 굳이 에너지 분야 아니어도 다른 걸로 해서 충분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대표님도 이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우리도 지금 재생에너지로 확보된 양만큼은 이 에너지 전환해서 탈핵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여건하고 사정이 예. 가장 비싼 나라가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요 근래 약간 비중이 낮아졌지만 한때는 원자력이 70%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력 일변도해가지고 환경도 보호되고 프랑스는 그 파리의 세네강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친원자력 정책을 쓰면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경제적 힘이 굉장히 잘 나갔고 저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아주 비슷하고요. 제가 이제 욕심을 내는 게 뭐냐. 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네. 그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해체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동에 에너지 산업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제일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력이. 네. 그러면 1년에 현재 그 원자력 시장이 한 5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전 글로벌적으로. 네. 그러면은 한국이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런 세계 그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고요. 반도체하고 둘이가 우리가 쌍둥합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뭐냐.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 전기를 원자력에 의존함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현재 전기료를 지금 보면 원자력이 한 60% 정도 올라가면 전기료를 한 30%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빈곤층,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이런 그 어려운 에너지만 있으면요. 네. 가장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업으로 지금 변하지 않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 있는 농산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이력적인 그게 관건이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값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현재 그 원자력 정책에, 아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원자력 65% 정도가 가면은, 저는 70세, 70세 이상 노인들 세대에게는 전기료를 저는 보상하고 공고가 싶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확인차 여쭤본 것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태양광으로 얻어진 그 에너지가 만약에 10이라면 그 10만큼은 탈핵하고 원자력으로 해도 되냐?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이 네, 예.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쓰지 않을 때 네. 30%가 약간 상회했거든요. 예. 우리가 원전 발전소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강자가 될 수도 없고 에너지 복지도 실현할 수 있기도 어렵고, 저는 불란서처럼 우리가 원자력을 60% 이상만 올리면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강자가 저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예. 신재생 분야도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어디에서 그 필요한 것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는 시간 2, 3%가 넘어가면은 예. 국토의 그 토지 자원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12여 프로. 그래서 도시의 그 에너지를 좀 활용하는 문제, 여기에서 저는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것이 가치가 있고, 이 전기가 이 중앙 집중시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는 풍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그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믹스로 가야 된다는 말씀 하시고요. 믹스니까. 예. 우리가 정말 내려가 들어보면은 예. 석탄 이것은 백해 무익하고, 네. 좀 다 없어져보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산업 구조 연관성 관련성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이 또 없으면 우리가 또 큰일 날 그런 일도 많거든요. 예. 석탄은 이 제철 산업 이런 거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탄도 최대한 낮추되 석탄도 아주 많이 낮추긴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상 쓰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는 인류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자리가 되면 환경운동가들이나 탈핵운동가들하고요, 같이 토론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얼마나 좋습니다. 저희 예. 계속 토론을 하고 싶어서 예. 거기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는데 응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환경운동가나 탈핵운동가들이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락을 한다면 이 3자 토론도 한번 해보실 자신이 있으실까요? 얼마든지 좋고, 또 저희들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잘 알고 강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 원자력에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분들이나 예, 예. 산업계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를 개선시키고 사회를 더 나은 세계로 나가고, 또 틀린 것들이 있다면 이걸 때려잡고 고치는 데 있어서는 물을 안 가리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데는 좀 서투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환경운동가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사업화적인 성격이 가지고 그런 선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저는 실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고 저희들은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혹시 모르는 것, 오판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한 수라도 배우고 싶어요. 한 수라도 예. 배우고 싶고 당신 예. 혹시나 내가 이렇게 나는 뭐 자기가 잘 안 치기 떠들고 있는데 당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언제라도 토론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이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토론을 하자고 해도 응한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기 애들 데리고 학생들이랑 데리고 와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이걸 그 틀렸다 본 사람 중에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좀 터진 일이죠. 저는 오늘도 자리를 마련한 뜻은요. 예. 국가 에너지 정책이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 또 팩트 체크 겸 또 우리가 이 건강한 어떤 이 국익을 위해서요. 예. 어느 쪽으로 산업 정책을 이게 운영을 해야만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늘 어려운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저 박기정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 진짜 제가 볼 때 애국자고 아주 큰 하여튼 이 뜻을 가지고 뭐 부산을 비롯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저 얼마나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너무 송구스럽고요. 예, 오늘 이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일요일 날 크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이 국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걸 압축적으로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예,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자리를 끝낼까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국민의 일원이기도 하고 예, 예. 자기 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잘 나가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실제로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정책을 맡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입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 어디서 자기 자신의 또 하다못해 정파가 같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일이 형성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토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현재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이런 기회가 좀 마련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거 정말 뭐 희극인지 비극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우리 타vic론자나 제가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나쁜 틀린 소식을 전파하면서 사람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더라.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이런 판단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뭐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것을 실제로는요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놈한테 돈 꼬주니 이런 때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아주 눈꼽만도 손해보지 않은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과 의사를 결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하고는 좀만 멀리 떨어진 사회적인 이익,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 이런 측면에 대해서 멋대로 마음대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해버리는 이런 나라의 현실 이걸 볼 때 정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대표님 앞으로도요 우리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강렬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네네. 그게 부산의 대표적인 신문 아닙니까? 국제신문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요. 국제신문에 그 실린 김 교수의 글을 보니까 이것은 50년 전에 그 독일에 있는 그 몇몇 그 반전 운동가들이 써놓은 글을 갖다가 네. 50년의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그걸 백해가지고 비슷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산 시민들은 무슨 제일 잘못을 했길래 돈 내고 신문공에서 그런 엉터리 지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그런 자리를 한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또 대표님하고는 이와 관련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산에 친구들도 많고요. 네, 예. 부산에 너무 부산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 속사간이죠. 부산은 지금은 이제 활동하는 무대는 경기도에 사신다 그죠? 네, 경기도에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그러면은 네. 저희들이 독수리 삼형제도 출입하듯이 예, 예. 얼리든지 합니다. 그래서 예. 가서 이제 하고 저희들은 뭐 크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돈만 드는 일이지만은 네. 그것도 한 청춘이 이런데 매진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일이라면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주야를 안 가리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갑니다. 예, 대표님 오늘 정말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른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